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점심 밖에 먹으러 나갔다 오는데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춥더라고요. 우리 주주분들도 진짜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혹여나 밖에 나가실 때 이 방한용품 꼭 구비하시고요. 그리고 날씨 많이 추워지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를 공부하러 와주신 우리 주주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열정이요 엄청나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삼성전자 분위기를 먼저 보게 되면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구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같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가? 조정이 나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 수 있으려나? 여기가 끝인가? 아니면 더 가려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우리가 월요일날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는 이 대응 방법까지 전부 다 설명드릴 거니까 괜히 여기저기 찾아보시면서 영상 보실 필요 없이 딱 5분만 집중해서 자, 오늘 내용 배워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삼성전자 26년도 들어오자마자 말 그대로 자,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진짜 판이 뒤집혔어요. 올해 첫 거래일인 자 1월 2일 날 몇 퍼센트죠? 자, 무려 7%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1월 8일 날 1월 5일이죠. 1월 5일 날 자 8%의 상승이 마찬가지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부터 이 몇 퍼센트예요? 7%와 8%, 그러니까 체감상 거의 15% 이상을 뿜어버리니까 자, 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야, 이거 진짜 대박 터졌다, 왔다, 삼성 간다,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 결정타가 나왔죠. 바로 1월 8일날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숫자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 20조까지도 나왔다라는 거. 분기 영업이익이 20조입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따져보게 되면 연간 매출 332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43조까지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역대급 기대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구간에서도, 그리고 다가오는 월요일에서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26년도의 실적은 더 좋다라고 하니까 자, 이제 시작이겠구나, 더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실적 발표에 따른 기대감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에서 지지 여부 확인 이후에 올라가겠구나 라고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자, 사실 주식은요, 이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이 실적 때문에 야, 진짜 좋았으니까 더 좋겠지 라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이 실적이 주가에 얼마나 선반영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구간을 거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부터 얼마나 올라왔죠? 자, 작년 7월달부터 하면요, 이게 거의 반년밖에 안 됐습니다. 7월달 초입에 6만원대였던 주가가 14만원대, 14만 4천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2.5배 정도 가까이 올라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승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22년도에 대한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걸 이미 알았던 걸 이 주가가 먼저 땡겨서 선반영이 나온 겁니다.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요, 가격이 먼저 움직여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제가 딱 짚고 가겠습니다. 핵심은 그러면 이거죠. 지금까지는요, 25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온 구간이고요. 이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25년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관점과 질문이 바뀌죠. 이 주가가 이렇게나 올라왔는데 26년도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려면 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봤을 때 딱 하나죠. 26년도 실적이 자, 언제만큼요? 아니, 25년보다도 그 이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주가라는 걸 끌어올리는 건 실적이라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요, 주가는 어느 순간 이 숨고르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자,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냐, 이거는 이제 26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힙니다. 지금부터 또 시장에 뭐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26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엄청나다라고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자극적인 기사들도 나옵니다. 자, 어떤 기사였죠? 자, 이런 내용들도 막 나와요. 삼성전자 올 1분기 영업이익 30조 돌파 사실상 확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 밑으로 내려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삼성의 내부 사정이 밝은 한 관계자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최대 35조대라고 전해진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보게 되면요, 야, 진짜 그러면 20조만으로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35조면
엄청나게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맥쿼리도 22만 원까지도 설정하고 이 대신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목표주가 18만 원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계속 좋은 내용만 듣게 되고 다른 내용은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닙니다. 자, 근데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또 재밌는 게 뭐냐? 삼성 관계자는 1분기 실적은 전혀 확정된 게 없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런 기사들을 자, 찾아보시는 건 좋은데 꼼꼼히 내용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삼성전자의 이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못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무조건 2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이 분별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서, 이 시야를 좀 넓히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 지금 구간에서도요, 저는 여전히 다운사이드보다 업사이드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라온 종목일수록 방금 같은 이런 자극적인 뉴스가 나올 때 가장 위험한 자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삼성전자를 자, 3가지 관점으로 풀어 드릴 겁니다. 자, 어떤 관점이요? 일단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올라갈 때도 자, 의심하면서 들어오시지 못하셨던 분, 아니면 너무 높은 구간인데 잠정 실적 발표랑 옵션 만기 이후로 해서 내가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보겠다 라고 재진입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얼마나 속 쓰리셨겠습니까? 너도 나도 막 3전으로 수익 봤다. 30%, 50%, 어떤 사람은 진짜 잘 잡아서 막 7, 8만 원, 자, 6만 원대 밑에서 사셔서 100%까지 먹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나는 못 탔다라는 게, 자, 이게 진짜 이런 소외감이요. 자, 이런 불장에서 못 먹었다라는 게 이 포모를 만들면서 굉장히 머리를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26년도는 내가 진짜 못 참겠다. 야, 이거 더 올라갈 거니까 정확하게 타서 자, 크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매수 타점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올라갈 때 무조건 자, 불타기를 하는 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자, 개인분들은 더 올라가는 생각만 하지 이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자,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언합니다. 자, 이건 다뤄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추가 상승할 겁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 이 구간에서 단기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눌림목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아무 근거 없이 겁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면 자, 우리 금요일 있잖아요.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옵션 만기일 이후에 첫 거래일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초기화된 날입니다. 이 날이 왜 위험해요? 이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어떤 구조가 생기는지 딱 짧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삼성전자 신고가 갈 수 있다고 같이들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려 보면서 영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옵션 만기 전에는요, 자, 변동성을 한번 눌러놓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자, 왜요? 외국인들이 항상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그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자, 현물도 가져가지만 이 동시에 뭐가 있다? 자, 선물도 가져가고요, 옵션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현물의 상승을 인정하면서 선물과 옵션, 그리고 이런 파생 상품들로 인해서 리스크 해칭까지도 동시에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옵션 만기 전까지는요, 이 변동성을 눌러놓는다는 게, 그러니까 방향을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상승이면 상승에 자, 베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락이면 하락. 자, 이쪽으로만 틀을 잡고 움직입니다. 근데 만기, 자, 옵션 만기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보여요. 뭐가 보였습니까? 자, 위아래 꼬리가 계속해서 달려주는 게 보입니다. 당일날에도 그랬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방향을 이번에 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 방향을 확정시키기 전에 이 심리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끝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구조를 같이 가져간다고. 자, 왜냐? 초기화가 됐으니까 다시 잡아간다고요. 그래서 이 선물이랑 옵션이랑 자, 현물이랑 ETF 등등 해서 전부 다 가져갑니다. 전부 다 자유롭게 청산하고 다시 베팅하는 구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 대형 종목은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만기에서 만기 거래 이전과 이후에 자, 1에서 한 3거래일까지도 조정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한번 흔들릴 때 몇 %요? 자, 이런 식으로 5% 이상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자, 이거는 기본이고, 일단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날 분봉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장 초반에는 분명히 밀렸습니다.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뭘 하냐? 다시 말아 올렸죠?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옵션 만기 끝났는데 팔 사람 다 팔았나 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기도 하는데 야, 이거 안 빠지네? 이거 바닥이 진짜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함정에 걸리시는 거예요. 왜냐?
이 금요일 날 이 코스피를 상승시켰던 주된 요인이 뭐였죠? 자, 솔직히 조선이랑 방산이었어요. 방산이 특히나 좀 강했는데 이 반도체가 끌고 갔던 게 아닙니다. 이 조선이랑 방산 쪽이 신고가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이 코스피 국장 자체를 들어 올려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 1월 삼성전자는 이 외국인들이 이틀에 걸쳐서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국계 창구가 매도가 실제로 강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나 보게 되면 자 8일부터 9일까지 모건 스탠리에서 자 순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자 그리고 그 밑에도 이 외국계 증권들이 굉장히 많이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틀 동안 외국계 창구에서 나온 것만 3개 돼도요. 자 700만 주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이 여기서 이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데 왜 안 무너지냐라고 물어보시면 이틀간 자, 이 순 매수 창구로 잡히는 곳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자, 삼성, 미래, NH. 자, 이쪽이 거의 국내 메이저 증권사들이 얘네들이었잖아요. 이런 데를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거의 뭐 준기관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들이요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관이 받쳐주면 매집이 아니냐. 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기관 매매 동향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관들이 자 그동안에 이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10만 원대에서 11만 원대에서는 진짜 쓸어 모았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요. 자, 어때요? 이틀 사이에 한번 14만 원대에서 터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50만 주로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외국인들도 이틀간 엄청나게 자 물량을 던지면서 추가적으로 기관들도 이제 슬슬 포지션을 정리하려고 하는구나. 한 번 덜고 이거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외국인들이 물량을 자 담았을 때 누가 팔았습니까? 개인분들이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올라가니까 개인분들이 사고 계신다. 자, 이거는 감이 슬슬 오죠. 진짜 매집이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붙어줘야 되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 매수세도 매일같이 붙어주면서 또 말 나온 김에 프로그램도 한번 보게 되면 자 1월 9일날 프로그램은 자 어땠죠? 던졌습니다. 장 막판까지도 이 대체거래소 막판까지도 계속해서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 거래량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윗꼬리들이 달리면 안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어떤가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요. 프로그램도 매도를 한 거 방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자 솔직히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계속해서 막히고 저항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윗꼬리가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상승의 신호보다는 곧 도래할 단기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아래 꼬리들은요. 우리 개인분들께서 자 심리, 매수 심리가 자주 작용하는 구간이에요. 어떤 구간이요? 자 13만 원 중반대부터 13만 초반까지는 자 너도 나도 다 사겠다라고 들어오는 개인분들이 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자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금요일날은 만기일 이후에 첫 거래일이면서 이 외국계 창구라든지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가격 방어를 해주는 건 개인분들이 매수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딴 얘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대응만 딱 잡고 갈 건데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국장 흐름 보면 자 1월 9일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거의 강보합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이 갭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요. 그래서 아마 한 14만 원대에서부터 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갭 상승은요. 이거 올라갈 거다 사라고 주는 신호가 아니고요. 오히려 한 번 정도는 이 분할 매도에 대해서 관점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단기적인 접근을 생각해 보시려는 분들은 내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좋냐? 자 14만 원에서 14만 4천 원 사이는요. 저는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분할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라가면서 자 장초반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윗꼬리 달고 결국엔 음봉 마감할 가능성이 우리가 월요일날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핵심은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을 봐야 됩니다. 외국인이요. 왜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삼성전자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갔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월 9일날 한번 보게 되면 이 외국인들이요. 자 콜옵션을 자 어땠죠? 자 콜옵션 잡은 게 2,000개 증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풋옵션 보게 되면 15,000. 이거는 솔직히 좀 속상합니다. 콜옵션 쪽은요. 자 상승이고요. 풋옵션은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외국인들이요. 즉 하락.
이 풋옵션 쪽을 두껍게 잡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분명히 금요일날 아래 꼬리 달고 위로 말아 올렸으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강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분들의 매수세를 붙여주려는 함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풋옵션을 순매수세가 증가하면서 단기 하락에 베팅을 하고는 구간들이 강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고점들에 대한 신호들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 관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제가 너무 축 처지는 말씀만 드려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삼성전자 우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냥 밑으로 쭉 흘러내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조정받을 때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자 받고 나서 자 조정폭이 크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파동으로 돌려나가면서 다시 한번 자 상승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올라갈 때는요 우리 월요일날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자 다시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함으로써 우리가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이 선택의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진짜 주주분들 중에서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5년도 상승을 내릴 때 자 이때겠죠? 항상 이 고점에 대한 매도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있어도 진짜 얼마 안 될 거예요. 삼성전자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냅둬야지 올라가면 팔아야지 근데 어디서 팔지? 일단 끝까지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어디서 매도를 하셨을 거냐?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데서는 매도 물량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매도를 한다? 자 이때 뭐를 해요? 야 진짜 쳐다만 보다가 10만원 뚫었으니까 가겠구나 하고 매수합니다. 매수하고 나서 자 갑자기 외국인들 매도세 증가하니까 쭉 빠져버리더니 여기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이 팔고 나서 그때 또 매도를 합니다. 사실 이때는 진짜 잡아야 되는 구간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단기 고점인 상태에는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급증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자 매수 타점이 잡히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언제 어떻게 말씀드렸죠? 또 말로만 말씀드렸다 하면 안 믿으시니까 내역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화면 왼쪽에 핸드폰이 하나 생겼죠. 자 이거 왜 보여드리냐, 여러분들께 이 단기 매도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말로만 드리면 또 안 믿으시니까 내용만 보여드리려고 자 이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 거 가져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빠르게 이 날짜랑 가격대만 확인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3일날 언제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25년도 단기 고점이 형성됐을 때요. 그리고 매도가는 어디서 말씀드렸냐? 11만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한번 잡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매수 타점은 어디서 잡았냐? 자 11월 7일날 삼성전자 97,0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5일날에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왜 말씀드렸었어요? 단기 매도 어떤 이유에서? 자 선물옵션 합성지표가 장막판에 급하락하면서 이 외국인들 포지션이 단기 조정 흐름으로 전환이 되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서 장 초반에 보유 물량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하시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요. 자 이때요 이때 말씀드리고 다음날 13만 3,4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장 초반에 대응을 하면서 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 늘어난 수익금과 원금을 토대로 이 구간에서 자 추가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앞전에 나왔던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태까지 지금 영상 20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당분간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이 단기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자 매도 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신다라고 하면요. 자 이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을 반복적으로 잡아가시는 분들과는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자 수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많은 분들이 우리 삼성전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2026년에도 17만 전자, 18만 전자, 자 이제 22만 전자까지도 나왔으니까 그냥 들고 가겠다라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런 분들 자 인정합니다. 왜냐면 자 이건 각자의 선택이니까. 자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고점과 이런 저점에 대한 이 신호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걸 알고도 그냥 모른 채 지나간다? 그러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 파일을 놓친다? 이거는 사실 현명하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주분들이 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가득하고요. 이런 부분들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잡아가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아니면
나도 나름대로 하는데 이 황금손의 관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자, 화면 상단에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삼성입니다. 자, 이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이 황금손 다니엘이 보고 있는 타점에 대한 이런 관점들 어떻게 보내드려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단체 문자 통해서 자,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보고 싶거나 혹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화면 상단에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호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 단체 문자 통해서 한번 도와드려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다?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자, 우리 삼성전자 이런 코스피 대형주로 솔직히 뭐 200% 300%는 불가능하죠. 그래도 우리가 자, 목돈만큼은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뜻에서 댓글로 목돈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 목돈 남겨주시고요. 자,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매수가, 매도가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후속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 황금손 다니엘이 자, 우리 주식다짜훈련소 채널 30만 구독자 기원 이벤트로 준비한 것만큼 자, 정말 어렵게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30만 분 딱 달성되면 종료할 예정이니까 끝나기 전에 한 번씩들 받아가 보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바로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자,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 코로나 때도 소위 말한 삼성전자가 이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 가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면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일단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자,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전장과 로봇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바로 이번 인수합병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기본적으로 자, 로봇에도 필요하고요. 자, 전장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이 사람과 이 자동차에 그러니까 로봇과 자동차의 이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을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거리를 측정하고요. 자,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아무래도 이제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납품을 받고요.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위탁해서 자,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봇 사업과 이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자,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 종목은 이미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이에요. 그리고 자,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자, 근데 아시죠?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을 하시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기업이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 시장 상황이 이 자율주행도 굉장히 다시 부각이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냄새를 맡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얘네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이 있죠.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얘가 주가가 바닥권 17,500원이었는데 거의 53만 1,000원. 그러니까 25배까지 갔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뭐 아니어도 러프하게 한 10배까지만은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며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이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이미 이 계산을 끝내고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큰 돈을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윳돈을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가지고 10배 잡으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꼭 받아가셔서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인수입니다. 자, 인수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2026년 텐베거 후보 인수합병,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텐베거를 달성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삼성전자의 매수매도 타점 같은 경우엔 그냥 이 황금손의 관점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해 보셔도, 생각한 다음에 흘려버리셔도 상관없지만 이번 인수합병 종목만큼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수매도 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삼성이고요. 그리고 인수합병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인수입니다. 두 가지 다 궁금하시면 삼성과 인수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뭐다?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목돈을 같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비용은 요청드리지 않지만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큼은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면 삼성 인수 보내주시고요. 9630-2563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보도록 할 건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일주일에 구독자분이 1만 분씩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 이벤트가 종료될지도 모르니까 한 번씩들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